저희가 부동산 법인을 내는 이유 자체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내는데,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을 내는 절세, 세금을 내는 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는 순수익에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 명의보다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동산 법인이 좋으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부동산 법인 관련해 갖고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법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부동산 법인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이제 법인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법인 관련해서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법인 소재지는 비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곳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법인은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인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갖고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비과밀 억제권역 내에 법인 소재지를 정해야지만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취득록세라든지 다른 세금 자체가 적게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부동산 법인을 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세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내게 돼요. 만약에 주소지를 등록할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한 달에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원. 그래서 이제 소호 사무실에다가 내가 부동산 이제 법인 자체를 소재지를 등록을 해놓고 부동산 법인을 그쪽에다가 낸 다음에 보통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갖고 취득세라든지 다른 세금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세무 기장을 무조건 필수로 맡겨야 돼요. 이게 매달마다 한 10만에서 15만원 정도 세무사님들한테 비용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장을 안 맡겨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부동산 법인을 내는 이유 자체는 부동산 법인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내는데, 사무실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호 사무실 비용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한테 만약에 기장료를 맡긴다 그러면은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나올 텐데, 기장비와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정료라고 하는 거를 내요. 그게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세무사님들이 저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면서 그 조정료를 받으시거든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 때 저희가 자본금을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부동산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본금 자체가 좀 많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법인을 만들 때는 자본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으로도 설립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추천해 드리는 건 그냥 최소 1000만원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행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아갖고 대출을 진행을 할 때 부동산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줄 때 약간 불안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저희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하나씩 좀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며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부분을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법인을 만들었을 때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비과밀억제권역에 해야지만 취득록세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이 아니에요. 서울에다가 하게 되면은 중과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혜택이 있거든요. 처음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실질적으로 자본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력 자체가 이게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과밀 억제권역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본점 주소지를 옮기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개인 명의가 유리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명의를 전부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부 자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명의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나 부동산 법인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부동산 법인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절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 부분도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대표가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거는 대표의 소득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중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꼭 세무사님과 세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대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장인 가입자로 변경을 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해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소득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장 가입자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급여에 따라 갖고 이게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의 세금이 훨씬 더 적어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장가입자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 나가는 것도 한번 절세를 하셔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을 내는 절세, 세금을 내는 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금을 내는 비율이 법인 수익, 부동산을 매도를 했을 때 상가나 주택이나 토지 이런 그 다음에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에 의해서 사업 비용을 제외를 해요. 저희가 매달마다 내는 임차료라든지 취득세 부분, 부가세, 인건비,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나 뭐 교통비, 번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순수익에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일반 개인 명의보다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동산 법인이 좋으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명의로는 이제 저희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구입을 하고 내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났을 때 개인의 명의로 해서 하나를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체가 다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법인이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업무용을 저희가 취득을 했을 때 1년에서 2년 내에 만약에 단기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 명의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세가 50%가 나오고요. 2년이 지나게 되면 40%,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6%에서 42%의 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미만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에 상관없이 2년 미만은 한 9에서 10% 정도가 나오고 대부분은 20% 이내의 세금 법인세가 나오게 됩니다. 업무용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주택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인 명의보다는 개인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인은 취득료세가 1.1%부터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중과가 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9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1주택자 기준으로는 1.1%의 세금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공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년을 보유하고 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만약에 이걸 주택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법인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취득록세가 1.1%가 맞지만 이 공시지가 1억이 넘는 순간부터는 취득록세가 13.4%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는 1.1%를 낼 수 있는 걸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취득록세가 13.4%가 나와야 돼서 처음에 취득록세 나가는 비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은 무조건적으로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훨씬 더 세금적인 부분이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 매매사업자 명의, 부동산 법인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법인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설립할 때의 조건은 어떤 게 있고 법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이제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매도를 하기도 편하고 한 거는 맞는데,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거용 투자는 낙찰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투자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매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거나 하는 게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든지 신탁 공매를 통하면 주거용도 이미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고, 법인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업무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보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개인 투자, 부동산 법인 투자 이렇게 정해두지 마시고 어떤 걸로 투자했을 때 훨씬 더 혜택이 있는지는 미리 투자하기 전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컨설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각 개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요.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셔서 낙찰받았던 분처럼 자기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기 전에 물어보실 분이 있다라면은 물어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요즘에 경매로 해갖고는 낙찰가가 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경매 말고 인터넷으로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공매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매 관련해서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런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 이런 거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